시작이 있는 모든 것들엔 끝이 있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들은 결국 언젠간 죽게 되어 있죠. 영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죽는 생각. 뭐 미국 어디서 하는가는 뭐 이렇게 죽음 이후에 세계를 경험하는 식당도 있다고 하고, 또 뭐 일부 우울증과 같은 유사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 삶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걸 또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두렵죠, 죽는다는 거. 그리고 또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 어떤 증명이나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게 아마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걸 겁니다. 조디 포스터랑 매튜 맥커너이가 출연했던 컨택트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영화 말미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살고 있나요? 라는 어린 꼬마아이의 질문에 매튜 맥커너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우리만 있다면 무척 심한 공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아마 이 대사는 제가 알기로 어떤 철학자 혹은 과학자가 그 전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외계인의 존재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데, 또 굉장히 실존적인 사실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 외계인의 존재를 굉장히 부정하는 경향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 죽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마냥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창비출판사에서 작년에 출판한 죽음을 배우는 시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슬기롭게 죽는 법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잡지하던 시절에 애독자 엽서를 한번 받았었는데 염세주의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저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던 지인의 말로는 염세주의자 충분히 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염세주의자보다는 쾌락주의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여러 영화나 음악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주제가 주는 그 짜릿함에 사실 저는 굉장히 좀 현혹되고는 해요. 그래서 이 책도 뭐야, 제목에 죽음이란 단어 들어있네, 빌려야지, 그래서 빌려왔는데, 이 류머티즘 전문의인 작가, 작가가 의사 분이신데, 이분이 마주했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랄까, 비즈니스죠. 일종의 죽음의 비즈니스. 여러 가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한테 죽음은 사실 그동안 너무 비현실적으로 성의 없게 치부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스님들께서는 노쇠하셔서 스스로 죽음을 느낄 땐 일부러 식사를 일절 마다하신다고 합니다. 줄이는 거죠. 몸속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뒤에 육체의 정갈함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또 곧 죽을 몸이기 때문에 구태여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이승에 있는 음식물 낭비도 줄이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많은 깨우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물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미디어에서, 매체에서 굉장히 자주 죽음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또 부정하죠.
뭐 액션 영화에서 뭐 보통 한 5, 60명 죽는 건 다반사고,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영화계를 주름잡다시피 한 조폭 영화나 미스터리 스릴러물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두 명 어쩔 수 없이 죽여도 되는 마당에 여러 사람들을 죽이곤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가 폭파하면서 그 속에 있는 200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배제된 채 자극만 전달해주는 죽음들도 있고요. 설사 사람 하나 죽는데 2시간 내내 눈물 콧물 빼는 진땀을 흘리게 하는 죽음도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라는 만화를 통해 죽음이란 과연 이런 게 아닐까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불교를 믿진 않지만, 사실 저는 무교지만 불교가 설파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제게 있어서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뭐 49제도 그렇고 7가지 지옥이라던가, 뭐 종교의 취향을 여기서 굳이 나누자는 건 아닌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극락이나 천국이 만들어진 거고, 또 현재에서 누군가를 벌하거나 겁을 주기 위해서 지옥이나 불구덩이를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책은 우리가 똑똑하게 죽는 법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최소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결국은 한 번은 마주해야 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무엇보다 의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꾸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감도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만 해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던 과정이었고, 예를 들어서 뭐 50대 후반에 죽는 사람을 굳이 의학의 힘을 빌려서, 자본의 힘을 빌려서 생명을 연장하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아주 커다란 일종의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 선생님이 던졌는데, 뭐 저를 포함한 우리 학생들은, 제 친구들은 다들 돌대가리여서 뭐라고 짓거리는 건지 그냥 여자 얘기나 좀 해주지 라고 키득거리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법 40대를 넘어서서 어찌 보면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올 날들이 적어진 시점이 됐죠. 이렇게 보면 과연 이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또 느낍니다. 물론 그렇겠죠. 또 누군가가 제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의 부모님은 그런 의학과 자본의 힘으로 더 오래 살고 계시지 않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그럼 물론 저도 그 손가락을 살짝 접으면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다른 지구에 서식하는 생명체에 비해서 기형적으로 이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들이 과연 나중에는 또 어떤 결과를 줄지, 아마 이거는 도서관에서도 자연과학 쪽에 책이 있겠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물론 부제라는 영역에서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슬기롭게 죽는 법은 조금 너무 네스와 같은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지만,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큰 제목은 분명히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죽음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